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6일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요즘에 뭐 정책 나오는 것도 없고 개통도 풀릴 거라고 하는데 지금 개통이 계속 풀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정책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호남 지역을 우선으로 개통 연기가 조금 빨라질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고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지난주부터 각종 언론에서 국내 정치인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발전소와 우리의 태양광 발전소가 뭐가 다른지, 중국의 태양광의 정책과 우리의 정책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의 태양광 발전소 비교와 2026년, 내년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 지역별 전교금 차등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AI 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AI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어, 알아보기 쉬운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과 한국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치 용량이나 보급량이나 시설 용량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정책적으로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해서 지원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어야 기술 개발이 됩니다.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내에 수요를 만들어 놔야 기술 개발이 빨라지고, 그걸 가지고 기술 개발이 빨라지고 기술이 좋아져야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 수요가 없으면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량 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급량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대략 3분의 2 정도가 중국에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막 짓고 있죠. 사막을 다 밀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AI로 발전소를 비교를 해보는 양이 2023년도 기준입니다. 609.5기가와트 대 29.5기가와트예요. 차이가 10배, 뭐 20배 이상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만 중국이 더 많이 생산을 한 게 아니라 점점 비교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자국 내에 수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기술 개발이 빨라지는 거고, 그걸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거고, 태양광에 대한 생산 단가도 점점 더 낮아지는 거겠죠. 점유율 자체가 비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제품들을 왜 무시를 하고 중국 거를 쓰냐. 그럼 국내의 정책 5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에 태양광 그나마 남아있는 제조회사들도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계속하는 거고 보급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급률이나 생산량이나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왜 중국산 제품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내에 정책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씨앗까지 다 밟아 죽이겠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고효율 제품들, 중국보다 조금 더 나은 제품들, 고효율 제품들, 기술력이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특수시장을 개척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시장마저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정도도 투자를 안 하면 5년, 10년이 지나면 우리 국내에 경쟁할 수 있는 기업마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10배, 20배의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속도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탑10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태양광에 대한 모든 기술력을 중국에 완전히 다 뺏기기 전에 아직 지금 남아있는 자원이나 남아있는 기업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노력은 없이 정치인들도 나와서 국내 태양광 왜 하냐? 중국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전 세계 글로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태양광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하나의 예를 들었을 때 중국이 2010년에 국가 주석한테 보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량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인터넷에 공부하면서 찾은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독립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가파르게 2010년 이전에는 일본이 더 경쟁력이 있는 국가였어요. 생산량도 많고 보급률도 높았죠. 그런데 2010년 기점으로 중국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지금의 일본의 태양광 시장은 거의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경쟁력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생산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은 그렇게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거죠. 외국에서 전쟁이 나는데 물자 전쟁뿐만이 아니라 금융 전쟁도 있고 에너지 전쟁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수입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을 개발하지 않고 태양광을 하지 않고 도태되어 간다면 지금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기업들이 중국을 위해서 우리는 국내 태양광 보급을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나마 있는 것들조차 남아나지 않겠죠. 미미하지만 이 정도 차이가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차이인 겁니다. 중국의 시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국 내 시장만 해도 너무 크다 보니까 생산량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러면 왜 이렇게 태양광을 보급을 많이 할까요? 중국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률이 작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손실률이 훨씬 더 높아요. 저 멀리 있는 산악에 태양광을 엄청 많이 깔아서 베이징이나 수도 있는 데까지 가지고 오려면 그 전력망의 손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투자율도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생산 단가를 낮추고 기술 개발을 빨리 함으로써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더 장점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있는 것마저 시장을 너무 도태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중국이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자체가 뭐 국내의 생산량이 미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의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양의 중국의 생산량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에 따라오는 소재 산업들도 압도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 중국은 태양광 발전소를 이렇게 많이 써서 뭐 할까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 한국형 AI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AI 산업을 하는데 전력 소모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도 많이 있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AI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거기에서 에너지에 딸리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럼 다릅니까?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AI를 만들려고 지금 공표가 되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아리백 등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자립하고 에너지 전쟁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고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국내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기반을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얘기하는 것들이 중국만 도와준다, 중국산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왜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짓고 있을까요? 탄소 중립 목표도 있겠고, 아리백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 및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정치인이 얘기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얘기예요. 지금 남아있는 새싹을 죽이면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그 전에도 우리나라는 거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였죠. 석탄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거 말고 천연가스가 됐던가 기름이 됐거나 거의 수입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안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게 2024년 6월 17일 날 나왔던 내용입니다. 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전기요금 차등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차등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었어요.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는 생산만 하고 환경 파괴가 되고 또는 송전선로를 이용하면서 송전선로에 대해서
항의를 되게 많이 하고 데모를 하고 이런 경우들 분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혜택은 수도권에서 본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데는 전기요금이 조금 더 싸고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데들은 전기요금이 비싸야 된다라는 차등요금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실행할 계획이에요. 지금 23년도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보면 경북이랑 충남이 높지 않습니까? 경북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충남의 서해안 쪽에 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급률이 높은 데들은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그러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지방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송전 설비에 대해서 여유가 생길 수도 있겠죠. 생산하는 데서 바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용률도 올라가고 손실률도 낮아질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펴가는 거겠죠. 2026년에는 바로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AI로 PPT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서막 24년 6월에 계획이 잡혔고 26년에는 이 정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의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발전량의 87%는 비수도권에서 생산되지만 소비량의 40%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선로에 대한 부담들도 마찬가지고 전력이 이동하면서 나오는 손실도 줄이기 위한 정책이겠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란 뭘까요? 비용 반영 원칙, 전기 생산, 소비 지역 간 송배전 비용 및 환경 비용 요금의 적용 직접 반영하는 제도. 그래서 서울은 킬로와트당 전기요금이 200원일 때, 뭐 예비율이 높은 충남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80원이다. 경북 같은 경우는 60원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계획이 될 수 있는 거고 지역별로 차등화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 성전선로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이거에 대해서 분산 에너지를 유도를 하는 거죠. 생산된 데에서 바로 소비될 수 있도록. 주요 목표 및 기대 효과로는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산 에너지를 촉진하고 전력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상되는 지역별 변화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 더 많은 대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산된 하는 더 많은 대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전력 다소비 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도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역할이 되겠죠. 산업 및 투자의 변화, 전력 다소비 기업이 지역 경제로 이전을 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쟁점 및 과제로는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 형평성, 지역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한데 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미리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걸 더 공정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추진 전망 및 로드맵으로는 2024년에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25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서 26년 내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 지역의 전력 요금 차등화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 요금의 차등화는 사실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취업률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손실률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전력 체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력 정책에 따라서 전력 정책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고 어디에서 돈이 생기고 어떻게 돈이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예측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공유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슈화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